안녕하십니까. 승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돌싱에서 3 한정민 조혜연 커플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예영씨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정민씨는 최종 선택이 남아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확신이 생겼을 때 최종 선택 끝나고 어머니와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선택을 했죠. 정민씨가. 그거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정민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개근상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개근상이 성실한 건 맞는데 개근상이 성실의 아이콘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머니한테 나중에 알리는 게 신중한 건 맞는데 신중한 사람이라면 저것만 하진 않는 거지. 성실한 사람이라면 개근상만 받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가서도 CCTV 없는 방에서 방문을 닫고 방송을 19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인 인증을 하고 방송을 보게 만들지 않지. 그렇다고 야한 장면이 있거나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신중하고 결정을 아직 안 난 상태였으면 그런 장면이 나갔을 때 예영씨의 부모님 생각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어. 상대한테 통각제가 씌이고 달려가면 돌진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근상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창시절을 성실하게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등장, 큰 목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들이었어요. 33살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 밝게 행동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예영씨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적응을 이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저렇게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대하세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도 하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2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3명이서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다른 학교 친구였는데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친구가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신혼집에 나는 그날 처음 간 날이었을 거야. 내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 나는 처음 간 날이었을 거야. 근데 그 신혼집에 우리 3명이 친구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한 명 얘가 맨날 갔어. 매주 갔나? 맨날 갔나? 아무튼 되게 자주 갔어. 그래서 밤마다 술 마시고 온 거야. 매일까지는 아니었겠지. 내 기억이 좀 과장됐겠지. 이렇게 자주 그 집에서 마신다고 나한테 또 오라고 하니까 난 또 눈치 없이 또 갔지. 또 가면서 혼자 가면 또 심심하니까 또 친한 동생을 데려갔네. 그래서 남자 넷이 신혼방에 앉아갖고 술을 먹는데 그 재수씨가 이제 못 참겠는 거야. 한 명이 와갖고 맨날 술 먹는 것도 짜증나는데 갑자기 4명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 셋은 그 당시에는 워낙 술을 좋아했던 친구들이었고 우리 셋의 일상은 그대로라고 생각했던 거야. 20대 초반에 나는 그게 그대로인 줄 알았던 거야. 군대 갓 전역한 후였으니까. 그래서 동생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그 재수씨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우리 거기서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술을 꺼내고 비닐에서 꺼내고, 그 처음 오는 그 동생도 나보다 이제 2살 어린 동생인데 여기 가도 돼요? 쭈뼛쭈뼛 해서 난 또 괜찮다고 하니까 난 또 괜찮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쭈뼛쭈뼛 해서 술을 꺼내고, 이렇게 우리는 입장에서는 또 반찬 하시는 거 귀찮으니까 밖에서 이제 반찬 사가지고 같이 드시자고 통조림 같은 거 사가지고 라면 꺼내고 주섬주섬 꺼내는데 재수씨가 얼굴에 울그럭부럭 해서 나가버렸어. 그 남편이죠. 그 친구가 이제 데리고 가면서 오늘 안 되겠다, 너네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내 집에 와서 먹으려고 주섬주섬 쌌지.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갖고 오더라고요. 그 재수씨가 되게 얌전하시고 착한 분이거든요. 너무 착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섬주섬 싸갖고 나오는 거 보면서 너네 이제 오지 마! 너네 이제 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실수했지. 너무 큰 실수였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워낙 빨리 결혼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내 집에 와갖고 셋이서 먹는 거죠.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 셋이서. 근데 거기서 매일 먹던 그 친구가 화를 내는 거야. 어떻게 나랑 그 친구는 매일 그렇게 술 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친한 그런 사이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를 쫓아낼 수 있냐 이거지. 그 상황에서는 그 친구가 워낙 화를 내니까 이제 그렇지, 재수씨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우리끼리 뭉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재수씨는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또 재수씨는 굉장히 얌전한 성격이야. 항상 이제 공부하시고 자기 분야에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그런 분인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안 열심히 살았냐 그건 아닌데 어쨌건
그 문화가 너무 차이 났던 거지. 그리고 나는 그때, 모르겠어. 그때 내가 서운했을까? 미안했을까? 근데 그때는 워낙 한 친구가 막 화를 내다 보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함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의 치환해서 보자고. 이 친구들이 지금 20대 나의 마음인 거지. 물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30대지만 20대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이런 게 재밌어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또 남자들끼리 술 먹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당구 치거나 그러고 싶을 거라고. 그런데 결혼 생활은 가족이 우선이지.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고 서로가 만약 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존중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가족이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애가 있는데 밖에 나와서 뭐 친구들 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유쾌해, 좋은 친구들이야. 그리고 속도 깊은 면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친구로서지. 가정을 꾸린 사람 입장에서 보는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대고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여자친구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면.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이 또 30대란 말이야. 그리고 또 예영 씨는 또 그보다 나이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냥 재밌고 유쾌한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힘들어질 게 좀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의 의도도 알겠어. 유쾌하고 좋은 친구들인 거 알겠고, 이 친구들이 정민 씨를 정말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예영 씨를 되게 편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의도도 알겠는데, 예영 씨가 이 문화에 녹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오지를 않았어. 어느 순간 내가 겪은 일 한다고, 너는 이제 오지마 그거 한다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갖고 진짜 웃겨서 웃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제수씨, 그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영 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제수 씨도 예영 씨만큼 차분하고 얌전한 분이었어요. 그때 막 나랑 같이 쫓겨났던 그 친구가 다시는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화냈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또 갔지. 이제 뭐 그 뒤로 벌써 뭐 15년,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제수 씨도 우리를 용서한 지 뭐 한참 됐고, 쫓겨난 그 친구도 이제 그 결혼 생활이 어떤 건가 이제 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지. 이제는 알지. 조심할 것도 조심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었지. 이 친구들은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한다는 게 문제야. 우리는 쫓겨났잖아. 문화를 어쨌건 제수 씨가 주도했었어. 20대였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영 씨가 쫓아내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지만, 쫓아내면 창원 바닥에 소문나. 마창진 이 도시 안에 소문난다고. 서울 깍쟁이가 예영이 친구 관계 끊어놓는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문이 물론 뭐 진짜로 그렇게 돌진 않겠지. 친구들도 이해하겠지. 아, 제수 씨가 예민하구나. 아, 서울에서 오셔갖고 서울 사람이라 그러시구나. 근데 뭐야, 이렇게 이해해도 뭐가 깔려있어? 예영 씨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깔려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마 안 올 거예요. 그냥 이 문화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나는 그때 진짜 몰랐어. 이 친구들도 몰라. 이 친구들도 20년 후가 돼야 할까? 이 친구들이 20년 후가 되면 몇 살이야? 50이 넘어가. 50살 돼야 하나? 그때는 예영 씨 어떻게 돼? 예영 씨는 좀 환갑을 보고 있을 텐데, 그때서야 이제 제수 씨 그때 미안했습니다 소리 듣는 거야. 물론 뭐 그 전에 듣겠지. 아무튼 뭐 그래도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다들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셋이서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이렇게 모여서도 많이 놀고 막 그랬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뭐 약간 아싸여가지고 이 친구들밖에 나를 안 껴줬지만, 얘네들은 진짜 완전히 화려한 친구들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이런 술자리를 제수 씨랑 함께 하고 싶었을 거야,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쫓겨난 그 친구는. 그러니까 더 서운해서 화가 더 났겠지. 근데 이 친구도 이제는 이해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침실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예영 씨 민망해요. 그러면서 뭔가 정민 씨가 뒤에서 살짝 해명하거나 뭔가 눈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괜찮아라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오고 간 다정한 편지, 이거 걸리면 놀림 당하죠. 저거 이제 술자리 있을 때마다 안 주지. 걸리면. 그래서 이제 바로 예영 씨가 탈취해서 숨겨놓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제수 씨 얼굴 보니까 딱 정확하게 서울 사람이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맞으니까 빨리 우리 문화에 녹아드세요. 서울 사는 티가 팍 나네라고. 이게 정민 씨 친구들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남자들은 그냥 저렇게 말하고 털거든요. 근데 여자 모임에서는 저게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아유, 예영 씨 서울 사람이네, 이 말이 남자들은 그냥 내가 서울 사람 좀 알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여자들 사이에서 서울 사람이네라는 말은 조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제 물론 뭐 다들 잘 하겠지. 다들 열심히 하고 배려를 하겠지만,
빨리 우리 사이에 들어와, 우리 문화에 녹아들어, 이 말을 포함할 거라고, 더 강하게 포함할 거라는 거지. 아무래도 남자 여자는 다른데 여자끼리는 성별이 같으니까 더 빨리 문화에 녹아들으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지. 어차피 요구를 할 거라면. 그러면서 재수씨 기 다 빨린 것 같은다면서 기 빨린 거 알아.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 이제 한 분은 회사원인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카페 대표예요. 각자 카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카페 사장 모임이 아닌데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절반 이상이 이제 카페 사장인 거죠. 그 말은 이 지역 토박이들이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지역 안에서 발이 넓은 사람들이야. 이들의 정보력을 합치면 속속들이 다 안다는 얘기지.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여기 창훈 씨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도 서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않도록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유쾌하고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무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 예의라는 건 뭐야? 이거 내가 예전에 나는 솔로 그 구기수 영수씨 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예의라는 건 내 특성을 깎아내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면에 예의 있게 대하려면 내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예의 차원에서는 무례한 게 맞는 거죠. 예의라는 선은 넘은 건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예영 씨를 편하게 해주고 정민 씨와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잘 어울리는 끈끈한 사이니까 예영 씨 걱정 말고 우리 편하게 여기세요라는 뉘앙스가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예영 씨 입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무례하게 느낄 수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 힘들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영 씨 성격이 이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웃고 뭘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는 사람들은 또 아니니까 분명히 예영 씨한테 어떤 실수를 할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 같은 거 남기는 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예영 씨는 그런 거 말 못하고 이제 또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계속해서 보고 산다면 또 그 안에서도 또 즐거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영 씨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데 그러면서 이제 재수 씨 계속 봤는데 그분 닮았다면서 뭔가 연예인 얘기를 끝내려고 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이제 우리 작은 골모 닮았다라는 드립을 쳐요. 이거 대학교 때 미팅 나가가지고 닮은 꽃 말할 때 저걸로 해서 몇 번 웃겨가지고 저거 써먹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게 진짜 고모를 닮아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저게 뜬금없이 고모라는 드립을 치면 약간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예측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웃어. 20대 때는. 근데 이게 연상이고 30대인 예영씨가 듣기에는 가시가 있는 말로 들려버리지. 이게 나보다 그냥 어린 친구고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놀려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분위기 좀 띄우고 좀 서로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미팅 때 분위기를 띄우기 좋은 드립일 수는 있는데, 뭔가 나보다 나이 많은 재수씨한테 하기에는 적절한 드립은 아니지. 진짜 작은 고모랑 닮았다는 생각으로 저걸 했다면 눈치가 없는 거고. 정민이 느낌이 어때요? 라는 질문에 사람이 생각이 되게 깊고 라는 말에 잘못 봤다고. 예고편에서는 뭐 진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친구들의 사회적 그런 걸 위해서 편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고 편집됐기 때문에 좀 순한 맛으로 보여줬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예영 씨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은 더 거친 거지. 왜냐면 예영 씨가 이런 자리에 많이 있어 봤으면 이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거나 어떤 선을 넘는다는 것 같았을 때 그거를 제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영 씨는 이런 게 완전히 생짜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선을 넘든 뭘 하든 그게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 그렇다고 동화가 되지도 못해. 그런 게 이제 문제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민 씨가 뭐 신경을 많이 쓰겠죠. 신경 많이 써야지. 근데 이제 정민 씨가 이런 모임을 너무 자주 갖고 있는 게 일상이고 그 일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영 씨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사랑의 힘으로 버틸 거고 나중에도 사랑의 힘으로 버텨야죠 뭐. 그러면서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면서 반말을 요구하는데 재수씨지만 누나처럼 반말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가족 같아지는 거죠. 진짜로 나의 아저씨의 그런 후계동 느낌이지.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삼형제인데 거기서 첫째 형 아내도 거기 동창이고 막 이래서 서로 반말하면서 막 친구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러고 논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런데 예영 씨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형 동생하고 누나 이렇게 하고 해서 술 먹는 그 사람보다는 거기에 어울리지 못했던 주인공의 아내, 그 사람에 더 가까운 성향이란 말이지. 아휴, 내가 너무 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정민 씨가 우리 내일 결정이다. 근데 뭐 친구들은 뭐 지금 결정됐구만 뭘 하는데 정민 씨는 또 모르잖아, 사람이 모르잖아라고. PD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 이미 결정했는데 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근데 진짜로 사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최종 결정까지 안 할 거였으면
조금 스킨십을 자제했어야 되지 않나. 이건 모르겠어. 이건 내가 너무 보수적인 인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공개 연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 말 하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 선물 사들어 오고 질문도 예의를 갖췄던 친구가 이거를 또 걱정해 줍니다. 공개 연애에 대한 것도 선택할 때 부담감이 클 것 같다. 근데 정민 씨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다. 오히려 공개 연애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나는 소유욕도 강하고 장거리다 보니까 조혜영은 나를 만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상태여서 장거리인 상태가 더 안정적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거면 고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를 다 보여줬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내 소유욕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기적인 측면의 생각이긴 한데 또 그런 정민 씨의 그런 이기적인 면을 예영 씨는 좋아하니까 뭐 두 사람은 잘 만난 거죠. 그러면 정민 씨는 남사친 여사친 나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데 가치관이 똑같다. 진짜 없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죠. 정민 씨나 이 친구들의 생각은 예영 씨가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놀고 뭐 잘 논다고까지 생각 안 하겠지. 그런데 단지 남사친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친구들이랑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친한 여자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남사친이고 여사친이고 거의 없어. 남사친은 아예 없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영 씨는 그러니까 정민 씨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정민 씨는 예영 씨밖에 없진 않아. 이 우물 안에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예영 씨는 이제 믿고 내려온다고, 여기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형 왔을 때 무슨 일 하냐고 했을 때 정민 씨한테 올라올 생각 없냐고 물어본 건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 했던 거지. 여기서도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내려온다고, 청원으로 온다고 확실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영 씨는 자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싫거나 말하지 못하거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다 옆에 살아. 다 근처에. 그러니까 정민 씨 주변에 친구들도 다 있고 누나, 부모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매주 이 친구들이든 뭐 주변의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정민 씨는 이제 스타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이 떠납니다. 예영 씨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최종 선택을 앞두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걱정하는 거죠. 예영 씨의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다는 걸. 걱정하실까봐 내가 그런 말을 꺼내기도 좀 그렇다. 여기 오면 이제 고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예영 씨가 다 얘기했다. 그래서 정민 씨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친 일이잖아. 그래서 내 직업을 탐탁치 않나 여기실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건 성실한 사람. 용접을 하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용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용접을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어쨌건 성실한 게 중요한 거지. 이 일이 막 진짜로 그런 잠깐만 오퍼레이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아는 거지. 자기 하는 일을 명확하게 어떤 거라고 말을 못하고 자꾸 포장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버린 거지. 정민 씨도 돌싱그즈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자기 하는 일이 되게 자랑스러웠어. 이 동네 스타니까 이 동네에서 다른 애들이 날 되게 부러워했거든. 그건 예영 씨의 부모님은 직업보다 성품이다, 성실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너의 일이. 당신 나이대에 비해서 정말 성실한 거고 정말 생각이 깊고 되게 어려운 일이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 내가 현장에서 봐서 아는데 정민 씨가 이제 여보가 생각하는 용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우리가 하는 건 이만큼이라고 굉장히 또 낮춰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직업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 뭐 이 프로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확실하면 그냥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그런 식으로 직업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하면 뭔지 알아. 한번 생각하면 뭔지 아는데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이름을. 혜진 씨 직업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예영 씨는 지금 정민 씨랑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거든. 지금 정민 씨밖에 안 보여요. 이혼하고 외로웠어. 서울에서도 혼자였고 누구든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요. 정민 씨라서 더 좋은 건 있겠지만 누구였어도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고 재혼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예영 씨는 정민 씨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크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주부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야. 왜냐면 예영 씨가 본 여자의 대부분은 주부였단 말이에요. 예영 씨는 어머니 이외에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많이 맺진 않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행이나 아니면 이런 인간관계가 넓지 않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회생활의 모습은 주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빨리 그걸 수행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론 뭐 그거 나쁘지 않지. 좋은 면일 수 있지.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을 낮추는 정민에게 용기를 준다라고 하지만 정민 씨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냥 나 선택해. 그냥 선택해줘. 자꾸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민 씨한테 용기를 주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예영 씨가 굉장히 조급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지. 난 한 번도 내 직업이 꿀린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내 직업이 낫다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창원의 스타니까. 이 우물에서는 최고의 괴물이었잖아. 다 이 우물에 모여 있잖아요. 친구, 뭐 가족, 전부. 심지어 아버지는 같은 직장 안에 있어. 걸어다니면 모든 친구들과 내가 머물 수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있는데 여기서 정민 씨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민 씨 고등학교에서 이런 회사를 온 사람이 5%도 안 될걸요? 상위 1%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상위 1%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위 1%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예영을 만나면서 갑자기 찾아온 자신감 하락이라고 써있는데 예영을 만나면서 찾아왔을까? 예영을 만나는 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찾아왔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우물 바깥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을 뻔했지. 다시 창원으로 오면서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자신감이 다시 올랐겠지만 우물 바깥의 예영 씨를 보면 크게 올라오는 거지. 자신이 1%가 아님을 1%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난 부모님 덕에 편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기를 안 한다고 한 게 부모님이 포기하고 날 위해서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는데 부모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성과가 없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현실과 타협했다는 것 치고는 성과가 없어.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했다는 건 그 현실에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꿈을 위해서 독립을 못하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다면 현실과의 타협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론 뭐 아버지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기에는 여기에 노트북도 없고 너무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이제 손빨래하고 하루 종일 심심하게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과 타협한 거라기에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상황으로 나이를 먹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회사에서 필수 인력은 최소한 아닌 거지. 뭐 회사가 소수 인력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뭐 회사 장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어쨌건 소수 인력으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실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거기에서 뭐 원격으로라도 뭔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필수 인력은 아닌 가능성이 큰 거지. 특히나 작은 기업에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사업으로 치면 큰 사업이고 오랫동안 유지한 대단한 사업이겠지만 그게 막 100명, 200명짜리 사업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돼도 중소기업인데 50명 이내이거나 10명 이내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빠졌는데 일이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하지. 그러면 예영 씨는 그 회사에서도 자기 자리를 못 잡은 거야. 자기 자리가 없거나. 그래서 매형이 물어볼 때도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자기 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 창원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냥 딱 쿨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근데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어쩌면 그냥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실은. 오히려 그 연기 생활에 더 올인하는 게 현실과 타협이었을 수도 있어. 그 연기를 뭐 작은 연기든 큰 연기든 어쨌건 뭐 바닥부터 다지는 무언가가 있든 물론 그게 안 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현실과 타협의 결과치고는 현실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영 씨가 창원에 와서도 결국은 의지 대상을 부모님에서 정민 씨로 바꾸는 건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문화에 젖어들어야 될 거고 외로움이나 주변 압박을 오가갈 거라고. 그래도 예영 씨는 갈 곳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인생의 선택지가 안 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정민 씨를 사랑하니까. 정민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걸 바라지 않아. 내가 해주는 거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당연하다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그 당연함이 싫었거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해주면 일단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정민 씨는 그걸 어떻게 알까? 저게 말로는 저렇게 포장돼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고맙고 미안한 태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좋게 해석하면 나를 우쭈쭈 해주길 바라는 거고 나쁘게 해석하면 나를 떠받들어 주길 바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거든. 왜냐면 저게 진짜로 그냥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걸까? 그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생각으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정민 씨는 알 거잖아. 그럼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 당연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는 자연스럽지 않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행동이지.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그 사람한테 고마우니까 뭔가 보답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당신은 대단한 사람 대우하고 그게 필요한 거지. 그냥 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민 씨는 굉장히 대우받고 싶어. 그게 안 됐었으니까 예전에도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예영이가 집에 있을 때 밥을 굳이 할 필요 없어. 빨래 굳이 꼭 하기 싫어. 나도 혼자 사는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시간 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시간 나는 사람이에요? 예영 씨가 시간 나는 사람이지. 정민 씨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녁엔 모임해야 되는데 시간 나는 사람이 하라는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 정민 씨가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예영 씨 보고 하라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예영 씨도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정주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선택해 라는 말을 또 하는 거죠. 뒷바라지 하고 싶고. 봤잖아 나 손빨래 하고 이런 거. 나 솔직히 손빨래 안 해. 예영 씨는 정민 씨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 물론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정민 씨 이 사람이 날 떠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고 환경이고 하나도 없어. 정민 씨밖에 없어. 빨래 했다고 했을 때 좀 어땠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준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나를 잡아줘. 정민 씨는 고맙지 고마운데 굳이 지금 내 빨래를? 그러면서 그 양말 구멍난 양말 이런 것들이 나는 부끄럽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걸 보이는 거는 이제 불편하다. 더러우면 내 치부야.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민 씨 그 처음 분석할 때 이 말을 했잖아요. 정민 씨는 굉장히 보여지는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남들이 날 더럽게 보고 내가 부족한 일, 이렇게 몸 쓰는 일 이런 걸 하는 거가 남한테 걸리기 싫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예영 씨가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지금 연애만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좀 40에 가깝잖아. 근데 정민 씨가 40이 아니잖아.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예영 씨는 나 이제 40 되니까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 돼. 가정주부고 뭐고 할게. 손빨래 하라면 할게. 지금 완전 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말만 좀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민 씨는 아직 40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마. 예영 씨가 40은 아니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영 씨는 부모님까지 끌어와서 예영이가 잘 만나고 예영이도 좋은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민 씨와 예영 씨가 둘 다 서로를 선택하는 건 알지만 정민 씨의 이 태도가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갔을 때 태도가 달라. 예영 씨 태도도 다르고. 예영 씨 태도는 왜 다를까? 정민 씨 태도가 다르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지.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만 있으면 되고 이 사람이 완전 나를 여신같이 봤었던 그 시절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완전 이 사람 세상이거든. 그리고 확신도 없는 것처럼 하니까 조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민 씨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저 말의 의중에는 조급함과 매달림이 있거든요. 정민 씨가 그걸 모를까? 정민 씨 알지. 그러니까 더 여유가 생기는 거면서 예영 씨가 더 못해 보인다고.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조급하면 내가 부족해 보여.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 영어 보면 왠지 그 물건은 하자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은 물건은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물론 물건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선택에서 정민 씨가 후회 없이 선택했냐. 예영 씨가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후회해? 라고 부르니까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정민 씨가 고맙다. 먼저 다가와주고 좋은 감정 만들어주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줘서 라고 저 추억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예영 씨는 좀 뜨끔했을 거예요. 추억이라는 거는 지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고맙다고 하니까 예영 씨가 행복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민 씨도 나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예영 씨는 이때 정민 씨가 나를 선택하길 바라고 나를 선택했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힘든 데다가 정민 씨가 저렇게 약간 과거형인 것처럼 뉘앙스를 주니까 마음속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야. 이 사람이 돌아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하지만 예영 씨는 먼저 정민 씨를 향해 돌아섭니다. 정민 씨도 돌아서지만 한참 기다렸다가 돌아서 약간 길들이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민 씨도 제가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좋은 결과로 끝이 납니다. 어쨌건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이해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사랑이고 결혼이니까. 이 두 사람 커플에 대한 방송을 찍고 많은 분들이 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혹은 뭐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거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또 현명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현명한 답이 그냥 그 관계를 끝내는 거인 경우도 있고 물론 이 사람이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셨겠죠. 하실 거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을 잘 현명하게 넘으셔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덕분에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싱글즈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관련된 콘텐츠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